생활체육인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 99%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수영해 보세요. 코치님께서 자유형 발차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발차기가요,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서적에서도 잘못된 설명이 너무 많아요. 하나 설명을 할게요. 어깨가 엉덩이고 여기가 이제 무릎이고 여기가 다리라고 쳤을 때 네네. 처음에 이렇게 다 펴서 배웠어요. 근데 선수들이 이렇게 차나요? 아니죠. 그렇죠. 네. 막 이렇게 굽여서 차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처음에 시작점은 어쨌든 일자 자세죠. 여기서 발목이 가만히 있고 무릎이 먼저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겼죠. 네. 그런 다음에 이 공간만큼 공 차듯이 차는 거예요. 찰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채찍질 차듯이 해라. 바로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릎이 먼저 가고 찬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네. 다시 발만 올리죠. 네네네. 여기서 많은 실수가 있어요. 무릎이 먼저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공간만큼 찼어요. 네.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둘 할 때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찬 다음에 얼마큼 내가 다시 허벅지를 펴서 올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무릎이 움직일 때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 주고 네.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듯이 찬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끊기지 않고 그대로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선수들 발차기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차죠. 맞아요. 근데 무릎과 발목을 펴고 차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면 아마 저병인지 자형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좀 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자유형 발차기요, 이게 되게 간단한 동작이지만요 진짜 중요한 동작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발차기 찬 다음에 얘가 펴서 올라오지 못하죠. 네. 그럼 뭘 올려야 돼요? 종아리 발을 올려야죠. 네. 저항이에요. 펴서 올라와야 물 흐름을 깨지 않고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풀보이를 발목에 껴보세요. 발목에 껴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네. 무릎만 내렸다가 폈다가 내렸다가 폈다가 이런 반복을 하시다가 적응이 되시면은 풀보이가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겠죠. 네. 내렸다가 이 부력을 한번 차고 여기서 힘을 빼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힘을 빼세요. 그럼 그대로 뜨게 돼요. 다시 부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릎만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력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꼭 이 방식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관절 유연성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차기는 허벅지 힘이 아니고 고관절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연발칙 1회가 그렇게 많이 추진력을 발생시키질 않아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발차기가 얼마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고관절 유연성이 이 연결하고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연결을 시키려면 일단 고관절 유연성이 좋아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비슷한 결이라서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인터벌 시작 전에 숨이 안 트이고 체력이 딸리는 느낌이 듭니다. 빨리 호흡을 트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강습 초반에 첫 번째 세트가 가장 힘든 이유는 뭘까요? 호흡이 트인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수영 시작하고 바로 인터벌 들어가면 호흡이 너무 힘든데 호흡이 트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들이 호흡이 트인다 얘기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리 하면 당연히 힘든데 네. 그거를 호흡을 안 튀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세컨드 윈드라고 있어요. 막 수영을 하다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겠죠. 산소를 공급하겠죠. 네. 그 비율이 딱 맞아가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상태, 계속 수영해도 힘들지 않은 상태를 세컨드 윈드라고 해요. 근데 이 세컨드 윈드가 오려면 먼저 훈련 양이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돼요. 네. 보통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많이 돌다 보면 튀어.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얘기기는 하죠. 네. 천천히 하게 되면은 네. 호흡이 안 찬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호흡이 트인다는 거는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생성되는 거와 제거되는 게 평형을 이룬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자신한테 맞는 페이스로 했을 때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정도의 속도가 편안해지면 호흡이 트인다는 거죠. 네. 근데 더 빨리 하면 또 다시 이제 호흡이 막히죠. 그렇죠. 특별히 호흡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면은 네. 페이스 조절을 하고 동작이 편해지면 호흡이 트이는 거예요. 맞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인터벌 시작 전에 숨이 안 트이고 체력이 딸리는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빨리 시작하던가 워밍업이 안 될 거죠. 워밍업의 우리의 효과 중에 한 가지가 네. 몸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활성화시키지 않고 바로 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 세트 할 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호흡 트인다는 표현. 조금 전에 얘기한 제거되는 거랑 생성되는 거랑 비율이 맞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벌을 들어가는데 호흡이 너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페이스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IM 연습을 요즘 제가 한참 하고 있잖아요. 예. 배영에서 평영으로 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물속 동작을 할 때 예. 항상 엄청 호흡이 차요. 예. 네 가지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유독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IM이 힘든 거예요. 호흡의 패턴이 계속 변하니까 힘든 맞아요. 것도 있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네. IM을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의 패턴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병할 때는 두 팔에 한번씩 호흡하죠. 여기에 템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배영할 때도 여기에 템포에 맞게 오. 호흡을 해주는 것도 IM의 호흡법 있어요. 100% 맞아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쵸. 맞으면 맞을수록 좀 더 호흡이 편해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힘든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페이스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개인원형 호흡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세 가지 영법을 앞에서 하고 네. 마지막에 자유형으로 끝내서 가잖아요. 네. 보통 이제 자유형만 할 때는 거의 호흡을 참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의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은 좀 호흡을 일정하게 하면서 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되죠, 당연히. 근데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볼 거 없죠. 그냥 가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얘기한 건 페이스를 맞추게 한 거지. 네. 마지막에는 나의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 거 없죠. 처음에 너무 호흡을 참고 하는 것보다 네. 원호흡으로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지 네. 너무 멀리서부터 턴 하자마자 호흡을 참고 가시면 마지막에 못 오죠. 네. 참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자유형 100m, 200m 출전하는데 로핑 영법 박자가 너무 어렵고 로핑 영법을 해도 나가는 느낌이 늘지를 않습니다. 로핑 영법 연습 방법이나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로핑은 변칙 기술이거든요. 자기만의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리듬에 맞춘다고 해서 똑같이 로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효율적인 로핑은 본인만의 리듬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먼저 정성적인 수영을 먼저 배우고 자기만의 어떤 박자를 맞춰가면 된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 타이밍이에요. 아주 근소하게 빠르지만은 일반적인 수영보다 호흡의 타이밍이 빠르다. 일반적인 수영은 살짝 집어넣고 몸이 로테이션 되면서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로핑은 이보다 조금 빠른 느낌이에요. 팔을 던지면서 던지는 이 속도와 같이 호흡이 들어가는 게 거의 로핑이에요. 내가 오른쪽 호흡이라면은 왼쪽 팔 던질 때 있죠. 네. 이때 같이 호흡 타이밍을 잡아가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오른팔은 뭐 하고 있을까요? 캐치해서 당기기가 캐치, 시작돼야 콜, 돼요. 예, 그렇죠. 예. 그 타이밍만 공통점이 있지 나머지 타이밍은 개인적인 차이가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어떤 박자로 해야 되냐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 하지만 전체적인 로핑의 공통점은 호흡 타이밍이 빠르게 가져간다. 팔이 던질 때 같이 호흡이 들어간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본인이 수영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남의 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3개의 질문인데 네. 일단 각각 하나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형 단거리 엘리트 선수입니다. 킥 찰 때 물보라가 많이 생기지만 나가는 느낌이 없고 금방 말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유형 할 때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킥판을 허벅지에 끼고 자유형을 하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파워가 약하고 유연성도 없고 부력도 약한 사람은 평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연달아 딱 답을 하려고 한 이유는 영상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킥차할 때 물보라가 많이 생긴다. 대부분이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물보라가 많이 생겨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고관절 중심으로 밑으로 8 혹은 9, 위로 1 혹은 2가 돼야 되는데 거의 5대5로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힘만 들고 추진력은 발생되지 않죠. 결국에 추진력은 물을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 중요한데 네. 물 위가 막 7, 밑에가 3
그런 분들 엄청 근력 좋으셔가지고 물보라 차는데 앞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저 얼마 전에 봤어요. 네. 저 뒤에서 따라가는데 누가 바가지로 물 뿌리는 그렇죠. 것처럼 맞아. 수영을 잘한다는 건요 물이 안 튀겨요. 저항을 최소화하는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그 가더라고요. 맞아요. 절대적인 파워라는 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파워가 모든 걸 다 결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할 때 허리가 안 아픈데 킥판을 허벅지에 끼고 자유하면 허리가 아프다겠어요. 머리가 높아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평상시에는 머리가 높아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여기다가 킥판을 끼니까 얘가 이렇게 네. 뜬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꺾인 거예요. 네. 생활체육인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 99%가 뭔지 아세요? 다 머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수영해 보세요. 이거는 아닌데 할 정도로 머리를 낮춰보세요. 네. 그 예전에 그런 표현 들은 적 있어요. 예. 앞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수영을 할 때는 목이 길면 안 돼요. 아. 목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고요. 네. 목을 짧게 만드세요. 그래야 머리도 같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은 머리를 낮게 가잖아요. 네. 그래야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네, 그래야 효율적인 수영이 가능해요. 세 번째 질문은 요점을 정리해보자면은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신체적인 기능이 약하다. 네. 그래도 나는 평형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모든 동작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웃스윕이 있고 인스윕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웃스윕이 간 다음에 인스윕 하면서 몸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것만 안 하시면 그래도 평형이 훨씬 편해져요. 아웃스윕, 인스윕이 아니라 아웃스윕 그냥 모아서 앞으로 글라이딩. 아웃스윕 바로 글라이딩. 네. 물론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배워서 하는 건 좋겠죠. 하지만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할 수가 없다면은 점점 좋아지면 거기서 동작을 추가하는 걸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저병도 스키, 출스키 잘 못 맞추겠어 네. 하시는 분들은 출스키 차지 마세요. 입스킥에 집중을 하시면서 실수할 때는 팔로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저병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유형도 그런 게 있죠. 팔 꺾기 안 하고 팔 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소화할 수 없다면은 동작을 이렇게 생략 해가지고 핵심적인 동작만 가지고 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그 수영에 대한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뀐 게요. 칼로리 버닝 목적으로 계속 장거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게 2,000, 3,000 가도 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편하다는 거는 이 상태 그대로 내가 3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정확해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고 내가 500m만 돌아도 헐떡거리는 500m를 돌아야겠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목적성을 상실해요. 대회를 나가던 개인적으로 측정을 하든 이 실력이 향상이 안 되니까 네. 수태기가 한번 확 왔어요. 네. 이게 내가 수영 왜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확 왔다가 생체 2급 준비하면서 약간 좀 마인드셋이 좀 변했습니다. 피디님도 수영을 이제 몇 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이제 뭐 칼로리 버닝이나 하다가 점점 뭐가 많아지냐면은 개인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막 만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똑같은 일상을 즐기다가 내가 목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활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곧 스포츠가 또 줄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가끔 보면은 진짜 자기 목표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야 네가 너네들이 선수할 거야? 왜 뭐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해? 그 말이 이제 옛날 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목표를 네. 갖고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저희는 어쨌든 생활체육이라는 거죠. 이 생활체육인으로서 꼭 이제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목표를 뭐 자유형 내가 지금은 38초 나오지만 나는 이거를 35초까지 줄여볼래 라고 했는데 옆에서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뭐 이렇게 몇 달 하더니 뭐 32초 나오고 이러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죠. 네. 사람인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게요. 음. 엘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안 나와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엘리트 애들도 너무 결과만 생각하죠? 그러면 결국엔 무너져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그 과정을 즐겨야 돼요. 근데 뭐 즐긴다는 게 무조건 쉬운 건 아니죠. 힘든 건 아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마인드셋이잖아요, 진짜. 지난번에도 비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발전도 네. 과정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예. 그게 훨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건강하게 지속 가능성 있게 스포츠를 즐기는 예.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선수들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과정이에요, 결국은.